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N수생 여러분, 특히 고3 학생 여러분, 제가 1분 영어문법 보기기 쇼츠 영상을 쭉 올리다가 한동안 제가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1분 안에 설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전환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패턴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 주어진 문장은 2024년 고3 6월 모의평가 22번에 있는 지문입니다. 독해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지만은 문법 문제는 문법적인 것만 틀린 부분을 잡아내면 됩니다. 여기 주어진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딱 4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시작! 다 하셨습니까? 4군데 틀린 곳이 어디냐면은 위치가 대시됩니다. 그리고 should hold에서 hold가 수동태가 됩니다. be hel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대시됩니다. 또 and 다음 위치가 대시됩니다. 3개의 위치가 대시되는 이유는 동격 접속사입니다. 3개 다. The notion이란 추상명사 있죠. 여기 추상명사입니다. 지금 동격절이 하나, 동격절이 둘, 동격절이 셋. 동격 접속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완벽한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가 수동 형태가 될 때는 완전한 문장 구조라고 거의 99.99% 생각하시면 됩니다. 4형식에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격 접속사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이란 말을 붙여서 해석하면 정말 편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추상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대시라는 동격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가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옵니다. 이럴 때 대선 뭐뭐라는 이란 한글을 집어넣어주면 해석상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 추상명사를 수식하듯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문장을 해석하면은 스피치는 말하기고 히어링은 듣기죠. 액세스는 접근인데 to가 나와요.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equal access, 평등한 접근은 promote, 타동사로서 촉진시키다입니다. 이게 촉진시키다. 프로모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많죠. 장려하다, 승진시키다, 판촉하다, 홍보하다 뜻이 있죠. 여기서는 촉진시키다가 좋습니다. 그리고 노션은 개념도 있고 생각도 있죠. 그러면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property, 재산이죠. 재산이 in common, 공동으로 소유되어져야 하고 물자나 식품, 식량이죠. 특히 물자나 식품, 식량이 공유되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돌봐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촉진시켰다. 해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석도 정확하게 하시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발견됩니다. 6월 모의 평가에 대한 총평을 하기 전에 일단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직역도 안 되는데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문법은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능에 나오는 문법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챙겨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동격 접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격 접속사는 올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구표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꼭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제가 하는 설명 잘 정리해 두시고 하나하나 문법을 정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분 영어 문법 보객입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을 한 개를 정확히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틀린 부분은 올바르게 고쳤습니까? 정답은 위치가 대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it was that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it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시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때 only라는 부사, after라는 시간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절이 쭉 나옵니다. 중간에 뭐 if절이 삽입되어 있지만 그래서 representation까지가 지금 only라는 부사가 부사절을 강조하면서 지금 강조구문 패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장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틀리게 만들고 대수로 정답을 고치겠는데 이 it도 this로 틀리게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내신에서도 안 됩니다. 다음에 일단 문법 설명을 다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위 보면 if controversial 다음 이게 형용사입니다. 단어가. 자, if나 when이나 do나 although 물론 이 접속사 이외에 다른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인데 주어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보호라든지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 pp는 과거 분사지요. 그리고 전치사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생략 가능하죠. 그리고 이 접속사 다음에 바로 형용사 보호나 현재 분사나 pp나 전치사 후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 형용사 보호를 부사로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재 분사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패턴도 있지만 그냥 주어 플러스 동사가 현재 분사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전치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f controversial이 형용사입니다. 이걸 부사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학교의 내신에서 잘 나오는데 여기 보면 only라는 부사가 after부터 representation까지가 부사절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조 부분을 앞으로 문도로 내보내요. 문장 앞으로 내보내면 뒤에 주절 부분이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claimed가 과거에 했으니까 did. 그 다음에 고전 저술가들이 주어져. 그 다음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시제를 일반 동사에서 두 동사를 해가지고 빼냅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고 뒤에는 그대로 써줍니다. 이런 부분도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문법. 그러면 전체적인 해석은 부사절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it was that을 이거를 날려버리고 해석을 바로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림 오직 또는 오로지 그림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확고한 부분이 된 후에야 고전 저술가들은 예술 그 자체가 인간의 그림자의 모사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됐죠? 더 필요한 부분은 6월 모의평가 24번에 전체 지문을 공부하시면서 이 문법을 한 번 더 되새겨 주기 바랍니다.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수능에서도 문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인 문법도 잘 공부하시고 열공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문법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4개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딩동댕. 틀린 부분 4개를 잘 찾아서 고치셨나요? 지금 첫 줄에 보면 위치는 in which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tending은 tend to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given은 are given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that은 what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which가 왜 틀리고 in which가 맞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거부터 설명할게요. student가 주어죠. need to call, recall은 회상하다, 다시 기억해내는 걸 말하죠.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much가 목적어예요. 이 much라는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 또는 다량이란 뜻이죠. 그래서 much는 recall의 목적어고 다음에 day가 주어가 되고 remember이 타동사입니다. 그럼 이 뒤에 목적 없지요? 이 remember의 목적어가 앞으로 much로 빠져나간 겁니다. 선행사로. 그 다음에 without 다음에 prompting. prompting이 동명사인데 여기서는 일러주기. 뜻이 좀 어려웠어요. 힌트, 암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udent부터 prompting까지가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오는데 free recall test가 문장 전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which에 대한 선행사가 되죠. 여기 지금 콤마가 찍혀 있죠? 여기 콤마 있죠? 그러면 주어가 free recall test이기 때문에 동사는 tend to가 돼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떨어졌을 때는 수일치 문제를 조심하세요. 테스트가 복수이기 때문에 tend to. 다음에
여기 better than이 있죠. 비교급 than입니다. 그리고 다시 콤마 찍고 인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스튜던트가 주어죠. 자, give가 왜 are given이 되느냐? 우리가 사행식 있죠. 주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give가 왔어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옵니다.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와요.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그럼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죠. 그리고 비동사 쓰고 given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 뒤에 남아있죠. 그럼 학생들이 간접 목적어에서 주어로 나온 거죠. 학생들이 힌트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힌트가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re given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that이 왜 틀렸느냐? they가 주어고 remember이 기억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근데 앞에 선행사도 없어요. 그래서 선행사와 목적어를 융합하는 단어가 what입니다. what. 선행사가 필요 없죠.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받았다는 뜻이죠. 역시 cue the recall test도 여기서 이제 문장이 주어면서 위치의 선행사가 되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왔습니다. 그래서 4개를 다 정답으로 수정했는데 이 지문이 실제로 6편에서 29번에 나왔을 때 give 동사가 밑줄 쳐져 2번 문제로 밑줄 쳐져 있었고 are given이 정답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3개를 더 고쳐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문법을 고쳐가면서 문장 구조가 완벽해지도록 하는 과정을 터득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제자들한테 많이 적용했는데 문법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그리고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고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도 해석을 해보면은 Free Recall 테스트는 자유회상형 테스트입니다. 자유회상형 테스트. 자, 그 자유회상형 테스트에서 학생들이 힌트 없이 알려주는 거 없이 일러주는 거 없이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많은 것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면 학생들이 힌트 없이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자유회상형 테스트가 tend to result in 뒤에는 보통 내용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retention은 보유력이죠. 더 나은 보유력의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뭐보다도 비교업된이죠. 그래서 cue the recall test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입니다. 단서 회상형 테스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힌트들이 주어지는 단서 회상형 테스트보다도 더 나은 어떤 기억의 보유력의 결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 자유회상형 테스트는 힌트가 없죠. 그렇지만 단서를 주면 좀 낫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이 지문 내용 자체가 불러오기 연습하기가 복습보다도 무엇이 훨씬 더 좋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사행식 기보도 챙기고 주어동사 수일치도 거리가 멀 때 챙겨주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작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 챙겨주고요. 그 다음 result in 다음에 결과가 온다 라는 것도 잘 챙겨주시고 완선 선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what만 잠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what은 선행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what도 제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드릴게요. 자, 동사가 나오죠. 뒤에 주어 나오고 이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보호가 날아가 버리죠. what이 보호 기능이죠. 이 주어 기능이고 얘는 보호 기능, 얘는 주어 기능. 그럼 나머지 하나가 목적 기능이 있죠. 2가지입니다.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있어요. 목적은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있죠.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나옵니다. 자, 전치사가 나와서 뒤에 목적을 가져오는데 이 목적어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목적 기능을 해요. 그리고 선행사는 아예 포함되니까 선행사 필요 없고 이 자체가 이와 같이 다른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위 이걸 명사절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해석은 것 아니면 무엇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해석될 때는 간접의 부분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를 좀 많은 양이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올해 6평이나 9평 혹은 내신에서 9평이나 수능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르친 걸 잘 기억하시면은 자, 오늘 또 열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전국의 영문법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1분 영문법 뽀개기 시간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한 개가 있습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정답은 위치가 where로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where이란 관계 부사의 그 선행사가 윗줄에 recognition test입니다. 인식형 테스트죠. 그래서 뒤에 있는 multiple choice answers가 선다형 시험 정답인데 이거와 같은 인식형 테스트에서 그 다음 correct answer이 where절에서 주어고 need to be pp입니다. recognize하고 generate가 타동사로 인식하다와 생성하다 만들어내다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으로 여겨집니다. need to be recognized. 그리고 뒤에 not generated는 인식될 필요가 있지 생성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천다행 보기는 정답만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지문 전체를 공부하시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일단 이 두 줄에서는 where의 관계 부사이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다. 그리고 need to be pp가 수동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걸로 인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문법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1분 영문법 뽀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정답을 다 고치셨나요? 첫 단어 give가 giv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is은 됨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3 6평 문제 29번 문법 문제 4번에 밑줄이 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답으로. 이때 됨은 the answer절을 가리킵니다. 전체적 해석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그들이 뭔가를 배운 직후에 테스트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정답들이 필요할 때 답이 떠오르지 않도록, 답을 떠오르지 못하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그들에게 약간의 지연 시간을 주는 것보다도 덜한 또는 더 적은 보유력을 향상시키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난 뒤에 바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익숙해지게 머리에서 그게 정리되고 습득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동명사 주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명사도 단수냐 복수냐, 제기대명사 itself냐 themselves냐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있는 부분을 신경을 쓰시도록 제가 문법 문제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제 문법 문제가 축적이 되다 보면은 문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 오늘 또 열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 영어 문법 보기기 시간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틀린 부분 두 개는 고치셨죠? 자, 정답은 to make라는 부분이 to making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to work가 동사 원형 work가 돼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말해드리면 여기서 to라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베리를 to 할 때. 전치사는 밑에 보면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고 뒤에는 동명사가 옵니다. 반드시 투부정사의 to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치사 to 플러스 동명사는 to는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가 동사 원형이 오는 패턴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칩니다. 이때 make는 뉘앙스가 강제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깔려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는 사역동사인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는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냥 영어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뉘앙스를 살려서 문법을 공부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수동태로 바꾸면 묘한 현상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비동사 made, BPP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요. 아주 특이하죠. 수동태가. 주어는 동사하도록 뭐뭐 된다, 동사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독특한 거는 어떻게 보면 웃기는 문법인데 여기 보면 force, compel, oblige, coerce. coerce는 원래 EBS 책에 영어 독해 연습에도 나와 있어요. 고3에. 강요하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drive는 운전하다도 있지만 몰아붙이다, 몰고 가다, 몰아가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impel urge는 촉구하다, 재촉하다는 뜻이 있고 좀 강압성이 담겨 있습니다.
obligate는 강제적으로 의무를 지우다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돌고 돌면서 독해에서 구조상 나오는데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가 to 부정사입니다. make하고 똑같아요, 해석이. 이거를 학문적으로 왜 동사 원형이냐, to 부정사냐를 분석하고 따지는 거는 언어학자들이 박사과정에서,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서 논문 쓸 때 연구하면 되는 거고,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쨌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똑같이 하면 얼마나 편하겠냐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언어적으로. 그런데 수동태를 하면 특이하게도 똑같아가나. be, pp2 부정사, be made to 부정사, 해석도 똑같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이거는 진짜 웃기는 문법이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뭐 영어는 영국, 미국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가르쳐 보다 보면은 웃지 않을 수 없는 문법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이 문법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to making work가 되고, 이거는 고3 6월 모의평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making이 밑줄이 꺼져 있었어요. 문법 문제로. 자, 그리고 이 to 다음에 동명사 오는 거는 앞으로 수능에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출제가 되었어요, 실제로. 아시겠죠? 이번 6편 나왔고, 그럼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번 수능에 다루어진 또는 6평에 다루어진 문법은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은, far from ing는 결코 뭐뭇이 아니다고, bear는 장애물이니까, retrieve는 불러오기죠. 불러오기가, work는 효과가 있다거든요.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데 대한 장애물이 결코 아닌 이 난이도, 어려움은 이선 난도입니다. 그 난도가 불러오기가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게 하는 그 이유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6월 모의평가 29번을 꼭 보셔야 돼요. 29번. 이 전체 내용을 해석하시면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자체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한 문장을 떼어놓고 보면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장에서 문법적, 어법적으로 왜 이게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해석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해석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더라도 뭐 실망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문법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추구하는 건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상 맞는지 어법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문법만 정확히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이 문법을 제대로 한번 암기해 보시고 다음에 또 문장 나오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되고 독해 공부할 때 이 문법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